예,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엄숙한 분위기가 아니라 좀 가볍게 여러분들 질문에 대해서 좀 가볍게 답변하고 그다음에 좀 재밌게 우리가 재밌긴 하나? 그래서 재밌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는 사전 접수 시에 또 질문을 받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각 선생님들 먼저 그 이지민 선생님 사전 질문 받은 거 좀 답변 좀 해주시죠. 가장 많은 질문들이 있었었어요. 네. 그 사전 질문 전에 아까 그 저기 문자 보니까 음. 티셔츠 많이 저 원하시던데 그 티셔츠 예쁩니다. 슈프림 티셔츠 보내드릴게요. 예.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저는 3X 사이즈로 특별 주문했어요. 안 맞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게 왔는데 그걸 입었는데 안 맞아. 그 M 사이즈라면서요, 똑같이. 그러니까 저희가 법을 전공하여 법을 강의하는데 약간 사기당한 듯한 강사님들이 다 주문을 했는데요. 입어봤더니 무슨 사이즈가. 그 수영복 아니 수영복이죠? 잠수복처럼 이렇게 팡팡하게 돼가지고 너무 더러운. 그래서 그거 제가 그 사진을 못 찍었어요. 여러분들 단체 사진에 보면 저만 없는 게 그게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옷이 너무 출렁거리 이게 옷이 뭐라 그래 수달이라고 그래야 되나 아무튼 보노보노 같이 이렇게 팡팡해가지고 약간 이거 사진 나면 오히려 안 좋을 것 같아서 못 찍었는데 근데 그 L 사이즈나 M 사이즈는 괜찮습니다. 아주 이쁘고 좋으니까 많이 신청해서 받아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시고 더러워. 질문 사전 질문 받으신 거 그리고 채팅창 나중에 또 질문. 개정되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형소법 개정은 걱정하실 거 없어요. 아마 민법, 민사법이면 우리 그 두 선생님 잘 해주실 거고 형사법 법 개정은 전혀 신경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럴게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질문을 몰라서 이지민 선생님한테 질문이 있었던 게 법 과목을 개정되는 부분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네, 형사법은 개정법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으세요. 수업 정도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법원직이라면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그 10번 제가 또 선생님 질문 제가 질문할까요? 질문할게요. 네, 그렇죠. 과목별 공부 시간 배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지민 교수님한테 질문 온 거예요. 이건 제 생각인데 민법을 절반 정도 하시고요. 민법을 절반 정도 하시고 나머지 절반의 절반을 민사법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를 짜게서 하시면 돼요. 근데 그 아까 말했지 국사하고 영어 선생님은 뭐 우리 최고 두 분이니까 수업만 들으시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공부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하지 마시고 민사법에 초점을 맞추시고 나머지 부분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민법이 분량이 많기 때문에 한 절반 이상 하셔야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민소법도 분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 나머지 반의 절반 이렇게 하셔서 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시는 건 중요한 게 뭐냐면 이순환 때부터 예습을 하시는 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복습 위주로 하셔야 돼요. 복습 위주로 하셔야 되고 너무 그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수업을 열심히 듣는다는 개념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공부가 쉬워질 수 있으니까 그냥 수업만 듣는다, 편안하게 듣는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왜냐면 뭐 우리 그 여기 문찬 선생님도 그렇고 뭐 최고의 강의력이기 때문에 수업만 들어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으니까 편하게 수업을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무튼 반 이렇게 줘야 돼요. 민법이 반이고 나머지 반의 반이 민소법, 그 다음에 나머지 반을 쪼개서 배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순서대로 제가 질문을 할게요. 곽정 선생님한테 사전 질문 저희가 받은 거는 영어 기초가 많이 부족한데 중학교 영문법을 하면 게 좋을까요? 그다음 영문법이 먼저인지 어휘가 먼저인지 좀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네, 닭이 먼저인지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이게 어휘가 안 되면 여러분 그러니까 어휘는 밥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밥을 안 드시고 그 이외를 생각하는 건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단어 공부 같은 경우는 이제 강의도 어떻게 되냐면 단어에 대한 어원 설명 이런 강의가 아니라 여러분 혼자서 암기하는 걸 너무 힘들어 하셔서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외우는 강의예요. 그러니까 강의라고 말하는 것도 좀 웃긴 것 같고 같이 여러분하고 함께 외우는 이제 그러한 트레이닝과 같은 그런 수업이거든요. 나 혼자 외우는 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어떤 단어를 어떻게 외워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하시는 그런 질문을 제가 되게 많이 받는데 강의를 쫓아가 주시면 됩니다. 같이 외우고 있는 거라 단기간에 정말 많은 단어를 암기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두 번 듣지 마시고 끝까지 쭉 하고 들어보실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요. 자, 그리고 문법은 중학문법부터 시작할까요? 여러분, 중학문법부터 시작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럼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이렇게 듣겠다고? 네, 그러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법원직, 수프림 법원직에서 준비한 그 영어 문법
문법을 들으시면 됩니다. 이제 그게 우리에 맞는 것만 여러분에게 쏙쏙쏙 정리를 해드린 거고, 그럼 거기에 맞춰서 집중하시면 되지. 중등 영어부터 시작하시게 되면 우리 쪽에는 시험에 나오지 않는 것까지 필요 이상의 공부를 하게 되니까 그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죠. 알겠죠? 네, 그래서 저희 쪽 거 준비해 주시면 되고. 또 질문이 있었어요. 40대 등기직 준비생인데요. 다른 7과목은 괜찮은데 영어가 도무지 흥미가 안 생깁니다. 열심히 꾸준히 하라는 조언 말고 좀 더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자, 때려치세요, 그냥. 네, 네. 아니, 현실적이죠. 네. 네. 이게요. 일단 열심히 하라는 조언 말고, 일단은 영어가 흥미가 안 생기죠. 근데 공부 같은 경우는 사실 재미없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일단, 재미가 없지만, 해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잠깐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어떤 사람을 봤는데, 처음부터, 저 인간 진짜 싫다. 진짜 저 인간 정말 꼴 보기도 싫다. 진짜 싫다. 그러면요, 싫은 마음이 이만큼 있었다 하더라도 사실 마음이 더 커지게 되고, 진짜 싫은 마음이 또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와, 저 새끼 진짜 상판도 보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딱 한번 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마음이 서서히 바뀌어요. 일단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과목을 향하는 나의 마음가짐부터 일단 달리 가져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까 전에 좀 과격하게 말하긴 했었는데요. 그리고 열심히 하자보다는 저는 똑똑하게 공부하자.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죠. 영어 되게 두렵죠. 두렵다 보니까 너무 광범위해 보이죠. 잘 모르니까 힘들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문법 수업을 할 때도 어떤 수업을 할 때도 특히 법원직 영어에 대해서만큼은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하자.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막연하게 영어 해야 돼라고 생각하면 너무 두려우니까 제가 첫날에는요, 영어 문법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바로 첫날에 제가 숲을 다 그려드리잖아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죠. 이거밖에 없어요. 봐봐, 이게 다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이게 단데 이제부터 이거를 쪼개서 제가 하나씩 설명할게요 라고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르니까 두려우니까 할 게 막연하게 많다고 생각하고 부담감이 너무 커지니까 막 짜증나고 멀리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되게 커져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전체 그림을 다 보여드리고, 자, 이게 단데 우리 하나하나씩 세부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음가짐을 일단 달리 가져가고, 두 번째는 크게 여러분 알고 나면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법원직 강의에서 처음에 하는 그 수업을 일단 들어보시면, 이게 다야? 오케이, 큰 그림 이해했어. 이제 하나씩 한번 보자. 그러면 해볼 만한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오케이? 네. 제가 좀 한번 40대 공부하시면 힘내세요. 힘내시고요. 등기직 힘내셔야 됩니다. 파이팅. 네. 힘내시고요. 그리고 영어가 흥미가 안 생기시면 우리 곽정원 선생님 강의 들으시면 돼요. 현실적으로 흥미가 왕창 생기실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열정적이시죠. 여기 질문 올라온 거는 좀 이따가 다시 저희가 하나하나씩 답변을 드릴 거고요. 이제 앉은 순서대로 제가 질문자 역할이 빙의돼서 질문을 드리는데, 문태환 선생님, 비법대생입니다. 암기랑 이해 중 무엇이 중요한가요? 그리고 비법대생이 법원직을 준비할 때 뭐 지켜야 될 꿀팁이 있다면 문태환 선생님 알려주세요 라고 왔어요. 예, 그래요. 암기, 이해. 근데 사실 이게 별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비법대생으로서 처음 초심자들은 이런 지점에서 굉장히 고민할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암기예요. 근데 암기라는 것이 무작정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그 앞에 그 암기를 위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우리가 시간을 내서 하는 짓이 그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해를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암기를 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암기야.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 포인트를 맞춰 놓는데, 그럼 선생님 어디까지 이해해야 되느냐? 암기를 위해서 필요한 정도의 이해면 돼요.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인데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잖아. 그러니까 많은 선생님들이 이해하라고 설명해 주는 부분만 이해해.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법학이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거든. 왜냐면 하나 둘 공부하다 보면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거지? 앞에서 나왔던 내용하고 어떻게 연결되는 거지? 그런 내용이 있었구나. 막 이런 식의 그 이해만을 위한 이해, 잘못하면 미끄덩하고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절대로 경계해야 돼요. 우리가 이해를 하는 이유는 뭐다? 암기를 하기 위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설명해 주는 부분만 받아 먹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네, 또 질문 제가 아니, 여기 드릴게요. 밑에 네, 읽어드릴게요. 어. 인강생은 아니 그 밑에 비법대생이 지켜야 할 꿀팁이 죄송해요. 있다고 했어요. 갑자기 껴들어서 아니 선생님 질문해 주세요. 아까 했어요. 했어요? 같이? 또 할까요? 이렇게 아, 손발이 안 맞아서 스프링 팀입니다. 손발은 잘 맞도록 하겠습니다. 힘드시니까 이제 제가 질문할게요. 네네. 네. 비법대생이 지켜야 될 꿀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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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법대생. 그래요. 비법대생. 비법대생들이 처음 법학을 접할 때 어려운 게 뭐냐면 영어랑 약간 비슷해요. 법학은. 그걸 이제 기호학적 관점. 심오하다. 아무튼 어떤 이런 학문적으로 접근해 봤을 때 뭐냐면 법학이라는 것은 법학적 용어로 우리 현실 세계를 갖다 재구성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 이제 내가 황보 선생님한테 돈을 꿨어. 근데 돈을 갚아야 될 텐데 안 갚어. 그럼 난 저 사람은 빡쳐갖고 나한테 돈 달라 그러겠지. 이걸 법학적 용어로 재구성해봐. 저 사람하고 나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맺었어. 변제기가 도래했어. 그런데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지체하고 있어. 저 사람은 빡치니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거야. 뭐 이런 식의 말로 바꾸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 뭐가 되는 거냐면 이 사실관계를 갖다가 법학적 용어로 재구성한다는 게 처음에 되게 낯설단 말이야. 처음에 되게 낯설어요. 그러면 그거를 극복해야 할 꿀팁이 뭐냐? 꿀팁. 연락 달콤한 꿀팁. 꿀팁이 뭐냐면 조문이야, 조문. 조문과 그다음 개념. 개념은 굉장히 많아요. 법학적 개념, 영어 단어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처럼 법학 단어도 많아. 하지만 그 많은 것들을 다 우리가 같은 가치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그걸 지향해 주는 게 뭔데? 바로 조문이야, 조문. 헌법 조문도 마찬가지고 민법 조문도 마찬가지고 다 조문이란 말이지. 그래서 꿀팁이 있다면 여러분이 출퇴근할 때 조문을 늘 봐야 돼. 선생님 수업 시간에 맨날 얘기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곽지영 선생님의 딕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너무 오징어 같아 목소리가. 아무튼 딕션이 아니라 얼굴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조문을 갖다가 외우고 그 다음에 그걸 늘 들을 수 있도록 MP3 파일로 김천 선생님 만드셨죠? 네. 저도 그걸 만들까 지금 생각 중인데 곽정 선생님의 목소리를 좀 빌릴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돈이 들어갈 것 같아서 좀 자제하고는 있습니다. 그냥 해드릴게요. 그냥 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저도요.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더러운 거요? 선생님. 더러워요. 그래서 아니 중요한 하나 건 더 뭐냐면 있어요. 조문이야, 조문. 다른 거. 죄송합니다. 무리를 일으켜서. 인강생은 학원 스케줄대로 여러 과목을 조금씩 듣는 게 나을까요? 한 과목 듣고 다른 과목을 시작하는 게 나을까요? 사실은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근데 우리 학원에 사실 실강생 애들도 많은데 그보다 수십 배, 수백 배가 되는 임강생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모를 거야. 무슨 법원직 시험이 끝난 다음에 합격자를 이제 산정한단 말이야, 학원별로. 근데 우리 학원에서 나오는 합격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들은 모를 거야. 우린 광고를 안 하니까. 그래서 뭐 저쪽 경쟁학원에서 뭐 대다수가 붙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우리의 임강생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걸 안단 말이죠. 그래서 걔들이 전화를 해. 선생님, 이런 식으로 질문한단 말이야. 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혼자 효율적으로 공부하는데 인강에 도움이 될 수는 있다. 왜? 자기 스스로 공부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처음엔 열심히 하지. 하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되죠? 쉬는 시간을 조절을 못해요. 인강생들의 가장 큰 단점은 쉬는 시간을 조절 못해요. 이 실강생 같은 경우는 50분 수업하고 10분 놀고 바로 그냥 수업에 들어와야 돼. 근데 인강생은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쉬기 시작하다가 조금 더 쉴까? 뭐 이런 느낌 쉽게 타협한단 말이지. 그러면 수업 시간이 50분인데 쉬는 시간이 1시간, 2시간 막 늘어나. 그럼 어떻게 돼? 실강생 스케줄에 맞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진도가 쭉쭉쭉 늘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늘 애들하고 대화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쉬는 시간 관리를 잘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스스로 관리를 잘할 수 있어. 그러면 인강생 너무 좋지. 하지만 이거를 스스로 조절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질문한 것처럼 학원 스케줄대로 따라가는 것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맞춰서 강제로 가지 않게 되면 주구장창 늘어난단 말이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할게요. 학원 스케줄대로 따라가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게 더 안정적이니까 리스크가 너무 커. 자기 혼자 탄력적으로 조정하다 보면.
이해됐습니까? 아, 그렇다. 이건 제 질문인데요. 네. 그 노량진에서 하서 출퇴근 안 하는 사람은 조문을 언제 봐야 됩니까? 아, 그것도 또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출퇴근. 어디 갔다 와야 되나? 뭐 한 바퀴 도는 것도 괜찮고요. 중요한 건 일단 사육신공원 한 바퀴. 사육- 왜냐면 아, 뇌도 맞아. 신체 거기 일부니까 있었네. 운동도 하게. 그러네. 그렇죠. 네. 내가 답변했네. 네. 그럼 이번엔 우리 국사 최진우 선생님한테 여쭤볼게요. 예. 법 과목 하느라 교양 과목이 소홀하게 되시는데 교양 과목에서는 패스해도 될까요? 안 되겠죠? 예? 아, 일순환 패스해도 되는 질문이 들었네요. 1순환 다 끝나가는데 지금 이걸 보니까. 네, 일단 1순환은 저희가 거의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일단 국사는 2순환 때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제 약간 그 커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법 과목은 1순환하고 이제 기출 들어가시죠. 근데 이 국사는 1순환 한 다음에 바로 2순환도 심화 이론 강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3순환 때 기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1순환을 만약에 놓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2순환 바로 들으셔도 돼요. 그래서 1순환하고 2순환하고 내용 자체가 다른 게 아니라 1순환 때는 네가 흐름 위주로 이제 좀 가는 거고 2순환 때는 1순환 때 했던 강의를 그대로 다시 해줘요. 해줘 거기에 이제 같이 암기까지 하면서 이제 아마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 과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국사는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 법원직 강의는 제가 일행직 강의 좀 다르게 하는 이유가 수업 시간에 다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학생들하고 수업 시간에 제가 수업 때 계속 물어보고 답하면서 따로 이제 복습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수업 때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는 것들을 다 외우셔야 되는데 처음에 잘 안 따라하더라고 이거를.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좀 외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워지면서 이제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니까 학생들이 그 국사란 과목도 약간 이제 거부감이 없어지고 문제를 푸는데 이제 2순환부터 들어오시는 분들은 1순환 때 그 과정이 빠져 있으니까 2순환부터 할 때는 아마 그 1순환 때 했던 학생들 그 노력의 약간 1.5배 정도를 하시면서 이제 수업을 따라오시면은 뭐 처음 국사를 하시는 분들도 아마 수업은 별로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대신에 이제 1순환 때 했던 학생들과 경쟁을 좀 하려면은 조금 더 수업 시간 집중하시면서 제가 묻고 답할 때 같이 좀 대답을 하시면서 가시면 되겠고, 근데 아까 그 영어 선생님이 그 답하신 것 비슷한 건데 국사도 처음 학생들이 재미를 없어해요. 하다 이제 뭐 재밌는 얘기 좀 해주면 재밌어 하는데, 근데 재미를 느끼는 게 언제냐면은 이제 본인이 뭐 이해가 국사도 마찬가지인데 뭐 이해가 먼저냐 뭐 암기가 먼저냐 물어보시는데요. 뭐 이해도 해야 되고 암기도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 과목에 재미가 좀 생기려면은 본인 스스로가 좀 암기가 되면서 문제가 좀 풀릴 때,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재미를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누가 하지 말라 그래도 공부를 잘하는 거니까는 어쨌든 1순환을 못 들었더라도 이제 2순환부터 수업 때 잘 들어오셔가지고 어쨌든 수업 때 잘 따라 하시면서 하시면은 뭐 크게 문제가 없고, 이제 문제는 3순환이에요, 저희가. 그러니까 국사는 3순환 때 가서 기출문제를 풀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본인 스스로가 문제를 조금 풀 수 있는 능력이 되면은 국사는 그때부터는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그 과정까지 가는 게 힘들어서. 예. 예. 몇 번이요? 이건가요? 아, 한능검 심화 1급 공부하고 고득점 땄는데 이건 베이스가 있다고 쳐도 되나? 네,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한능검하고 약간 문제가 비슷해, 법원직에. 근데 그 한능검하고 문제가 비슷하지만은 사료라든가 아니면 내용 자체가 비슷한 거지 문제 형태는 달라요. 그러니까 그게 비슷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능검도 다 교과서 중심이고 이 법원직 문제도 거의 100%가 교과서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내용들은 비슷한데 문제를 약간씩 좀 바꿔서 이제 법원식에 맞게 아마 제가 이제 문제풀이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맞게 문제를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근데 1급 공부하시고 심화 들어오시면은 뭐 충분히 2순환은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아까 질문이랑 겹치는 것 같은데 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9급 일행 한국사와 법원직 한국사가 많이 다른지 궁금하다. 많이 달라요. 다른 걸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일행직 예. 일단 그 일행 한국사 학생들하고 법원직 한국사가 좀 다른 이유가, 일단 일행직 같은 경우는 교과서하고 그 외에 뭐 다시 찾는 우리 역사인가 그 책에서 나올 때가 있어서 문제가 좀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근데 법원직 자체는, 그래서 법원직 학생들이 국사 점수가 이렇게 낮을까 라는 걸 계속 봤는데 아까 뭐 시간이 부족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노력은 하는데 문제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문제 형태가 완전 달라요.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은 걸 하는 거지. 그러니까 시간은 적은데 일행직 강의를 들으니까 교과서 범위 밖의 내용까지도 막 외워야 돼요. 근데 법원직은 절대 안 나와. 그게 안 나오고 거의 100%가 다 교과서고, 그래서 한능검하고 비슷하다고 한 이유가 내용 자체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오는 거. 그래서 그거를 좀
짧은 시간에 볼 수 있게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일행직 강의를 듣고 있으면 아마 여러분 쓸데없는 내용을 공부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버리시고 이제 법원직에서 필요한 내용만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은, 그러니까 지금 나왔던 기출문제를 만약에 반대로 일행직 학생들에게 주면은 되게 쉽게 풀어요. 그 학생들은 왜 공부한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법원직 학생들은 시간이 적어서 걸러낼 걸 걸러내셔야 돼요. 그래서 수업을 들으시면서, 그러니까 일행직은 그걸 거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법원직 강의를 들으라고 한 이유가 이 내용은 법원직에 필요가 없는 거고, 이 내용은 이렇게 공부해야 뭐 OX가 아니라 여기 순서 문제로 정리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아마 준비를 하시면은 아마 짧은 시간에 할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저희 수업 시간에 아마 이제 지금은 실강만 나가는데 아마 이 순환 때는 온라인 강의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도시락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도시락이라 그래서 매일 학생들이 수업을 끝나고 나면은 그 진도에 맞춰서 일주일치 공부 자료를 드려요, 제가. OX도 있고 객관식도 있는데, 도시락이 뜻이 뭐냐고 해서 네, 학생들이 물어봐서 대답해야 되는데, 도시락은 매일 먹는 거. 그러니까 매일매일 도시락을 안 처먹는 게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매일 먹으니까 하루에 한 번씩 먹으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도시락이 이런 뜻이에요. 도가 나도, 시가 시험이, 락이 즐거워진다. 이런 뜻이에요. 학생들이 농담 삼면서 나도 시험에 떨어진다 뭐 이러더라고요, 이게.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래서 그 자료를 계속 드릴 테니까는 수업 시간에 제가 같이 좀 외우자고 한 거, 그러니까 법원직에 필요한 내용들만 일행증 빼고 그 내용을 암기하신 다음에 제가 드리는 자료들을 계속해서 푸시면은 아마 기출을 들어가시면은 아마 대단히 국사 좀 쉬워지지 않을까. 그때부터 이제 국사 시간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할 필요가 없이 그 주는 자료만 아침이나 저녁에 한 20분 정도만 시간 투자해서 공부하시면은 아마 그 국사는 여러분의 일주일치 그 수업 진도를 빼고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되니까는 아마 그 법 공부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게 확보가 될 겁니다. 예. 교수님, 저희 그렇게. 질문이 자꾸 들어오는데요. 도시락처럼 국사도 두 문자를 따주시나요? 두 문자. 두 문자 엄청 많아요. 엄청. 네. 그래서 엄청 많아. 재밌겠죠? 예? 재밌겠죠. 겁나 재밌죠. 예. 재밌답니다. 예. 제 강의는 엄청 재밌어요. 아, 엄청 재밌는데 방송에서 나갈 수는 없어가지고. 이번에 예. 그럼 김춘환 교수님한테 줄게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한 번 더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민소법 문외한입니다. 첫 도전인데 민소법 접근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단 시간 최고 효율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근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일단 절차니까 절차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강의할 때 이게 선행학습하면 이 절차 개요도를 제가 하니까 그 부분 강의를 좀 이렇게 들으시고, 그다음 최단 기간 효율은 딴 게 아니고 아까 제가 조문 판례가 95%입니다. 우리 민소법은요. 그래서 그냥 일단 조문에 대해서 드는데, 조문이 제 그 카페 가보면 참 우리 스프링 카페에 안 올려놨구나. 예, 올려놓으세요. 채무 불이행 중이십니다. 제가 그 390점 채무 불이행을 하고 있는. 다음 카페. 예, 그렇죠. 우리 그게 나중에 제가 근데 이게 제가 저번에 계속 지금 이제 약간씩 계속 이제 뻥을 치고 있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데, 원래 제가 그 강의가 2011년도 강의예요. 오래됐죠. 그래서 우리 민소법이 중간에 한번 뭐 다는 아니고 한 조문이 몇 개가 개정이 돼가지고 지금 조문이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mp3 파일이 조문을 강의를 한 거거든요. 그 총 25개인데 그것도 양이 좀 많긴 한데, 어쨌든 출퇴근하실 때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건데, 그게 중간에 좀 옛날 조문이어서 맞지 않는 게 있어서 저번에 우리 라이브 이제 실강생들한테 이번에 7월 달에 강의를 하겠다 그랬는데 못 할 것 같고, 지금 한 8월에 제가 꼭 시간을 내어서 좀 특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일이든 9월이든 제가 일요일이든 해서, 그래서 좀 지금 조문으로 해서 일단 그때는 제가 조문집이라는 책으로 했는데 너무 그것도 좀 두꺼우니까 그냥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냥 아무 조문이나 상관없어요. 그래서 1조부터 502조까지 적혀 있는, 그래서 법원 행정처 뭐 거기 들어가서 뭐 다운 받으셔도 되고, 그래서 조문 강의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문을 좀 이해하는 강의를 하면 충분히 최단 시간 내 효율, 그 다음 효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년치 기출을 풀어보시라니까요. 1순환을 들었으면, 그 순환을 들었다면 자기가 기본 강의를 들었죠. 기본 강의를 들었다는 전제하면 기본 강의를 당연히 들으셔야 되고요. 강의 안 듣고 무슨 뭐 문제를 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본 강의 듣고 나서 기출문제 10년치를 한번 풀어보십시오. 그걸 달달달달 외우면 되고, 그 다음 그 부분을 강의를 한 게 있어요. 제가 강의를 작년에 한 게 있단 말이에요. 기출문제만 강의를 해준 게 있어. 그래서 제 이름 찾아보시면 강의를 한 게 있으니까 그 부분을 뭐 프리패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들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따로 들으시면 최단 기간 내에 뭐
그렇게 숙지하면 뭐 최소한 7, 80점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예. 김 선생님 혹시 그 학생들 도움이 될 만한 카페 같은 거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카페 참 우리 그 쌤이 말씀. 어. 예, 예. 다음 카페에 음. 법검단기 강사 관리반이라고 치시면 그 각 선생님들이 등업 신청하시면 정회원으로 올려줄 거예요. 그러면 자료가 계속 반복해서 아까 도시락도 있었고 그다음에 각 선생님들이 질문이 조금 느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조금 이제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만든 카페니까요. 같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법검단기 강사 관리반이란 카페입니다. 거기에 자료도 또 올려주시기로 했으니까요. 그다음에 잠깐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황구 선생님 그러면 아니 아니. 김천 선생님 아직 안 아직 하셨어요. 남았나? 네. 아니 다 했는데. 제가 네. 할게요. 예. 하여튼 인문 강의도 어렵게 음. 느껴지는데 음. 매일 6강씩 인강 듣는 게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이런 질문도 좀 봤는데 인문 강의가 쉽다. 어우 생리적 법조인이에요. 생리적 법조인이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법조인이라고 그분 있어요. 제가 강의할 때 2,000명 중에 1명 있습니다. 진짜 제가 하나를 가르치면 진짜 열을 아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강의도 제가 오래 해봤지만 그런 사람 정말 드물어요. 제가 2,000명 중에 1명이라 그러잖아요. 대부분은 1999명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어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당연히 민사소송가 안 해봤는데 어렵죠. 그걸 알아들으면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처음에는 여러분 절차를 모르니까 소위 제기부터 해서 나중에 제일 끝까지 해서 무조건 하루에 6강을 듣든 7강을 듣든 아니면 4강을 듣든 자기가 들으실 만큼 특히 인강생 같은 경우에는 빨리 나가셔가지고 다 들으셔야 돼요. 특히 민소는 다 들으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대충 그 구조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는 뭐 법대 출신이라 법대 다닐 때 특히 법학도들이 민소법을 싫어해요. 이유가 뭘까요? 학교에서 1년 내내 배우는데 중간을 못 나가 진도가. 저는 변론주의에서 끝났어요. 4년 동안 배우는데.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쳐주는 건 사실 학원밖에 없기 때문에 학원 강의를 꾸준하게 일단 따라오십시오. 그래서 지금 질문이 어디 있어요? 효과가 있을까요? 돼 있는데 효과가 있어요. 그냥 이해가 안 돼도 일단 따라와요. 제가 강의할 때 맨날 계속 지금 이해 안 돼도 그냥 일단 계속 들으라고. 그렇게 듣다 보면 나중에 반복 학습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반복 학습을 하다 보면 자기가 이해가 갈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가게 돼 있습니다. 정말 이상한 사람 아니면 가게 돼 있어요. 그럼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다. 네, 정말 이상한 사람 아니면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 못 봤다 아직까지 그렇죠. 네, 황구 선생님 민법이 부분별로는 이해가 되는데 유기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순환이 반복되면 이해가 될까요? 예, 그러려고 순환을 7순환까지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김 선생님이나 다 일맥상통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원래 공부가 잘 되는 그런 것은 정리정돈을 딱 하고 다음 단원을 넘어가고 요걸 완벽하게 이해하고 다시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되게 성취감도 느껴지고 다음 그 걸음을 아주 가볍게 걸어갈 수 있어서 공부가 잘 될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법학은. 그렇게나 민법 같은 경우는 채권법적인 지식이 있어야 민법 총칙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다음 물권법적인 지식이 있어야 가족법적인 지식이 있어야 민법 총칙이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잘 모르지만 뚜벅뚜벅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항상 얘기하지만 바운더리나 이런 거 다 정해주겠지만 링 위에 눈도 가리고 그다음 팔도 묶고 그냥 부딪히는 거야 막.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눈으로라도 범위가 보이고 팔이나 어떤 그런 걸라도 보이면 좋은데 그냥 계속 부딪히니까 아프고 맞고 피는 흘리고 근데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가다 보면 대충 여기는 범위가 이 정도인 것 같고 여기로 가면 안 맞고 아무리 눈을 가렸다 하더라도 점점 부딪히다 보면 눈도 좀 풀리고 이렇게 안대도 풀리고 이렇게 결박도 풀리고 조금씩 보여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가는 게 되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법원직 시험이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순환이 반복되면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이해가 끝내 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끝내 7순환까지 가서 끝내 어떤 개념은 어떤 판례는 리딩 판례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된 판례가 있어요. 그러나 답을 고를 수 있는 수준까지 가게 됩니다. 다 이해야 붙는 거 아니고 전체를 다 알아야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스프링반 선생님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다 알아야 된다. 그다음에 전체를 다 파악하고 가야 된다. 내가 이거를 다 정복해야겠다. 1년 안에 8과목을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 과정에 수험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마음의 부담을 좀 줄이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기본서를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끝까지 매달리는 성격 탓에 아마 완벽주의자 같은데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아, 뒤에 있네. 완벽주의 성향 때문에 첫 회독이 너무 힘든데 해결책 좀 알려주세요. 완벽주의 성향 버리셔야지 합격합니다. 저 선생님은 사법시험부터 굉장히 오랜 동안 2003년부터 많은 수험생을 접했는데 너무너무 똑똑해요. 너무너무. 그런데 그리고 아주 엄격해요. 그런 엄격주의자 성격, 완벽주의자 성격은 우리 법원직 수험하고는 안 맞아요. 못하죠. 왜냐하면 8시간 수업을 들었어요. 그리고 오전 수업 듣고 오후 수업 들었어요. 그리고 저녁에 복습은 4시간 정도밖에 아무리 풀로 땡겨도 4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오후 수업 걸 먼저 복습하셔야 됩니다. 오전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오후 수업 걸 바로 복습해서 한두 시간 안에 그거를 다 커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바로 강의는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금방 날아가요. 그걸 잡으려면 오후 수업 들은 걸 바로 복습하세요. 바로 복습하셔서 그걸 커버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전 수업 들은 걸 나머지 2-3시간 동안 하게 되는데 완벽하게 복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지엽적인 거에 집착하고 전혀 시험에 등장하지 않는 부분에 혼자 함정에 빠져서 본인만 함정에 빠진 거예요. 절대 거기는 함정을 파는 문장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또 빠지고 미시적으로 또 빠지고 또 왔다 갔다 한번 작게 아까 문태환 선생님이 잘 말씀하셨던 공부의 재미가 있거든요. 수험 공부 말고 공부의 재미요. 그래서 유기적으로 알아가면서 갑자기 공부의 재미에 아까 박물관 가듯이 그런 식으로 민법의 바다에 빠지고 민소의 바다에 빠지는데 바다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스케줄을 저희가 조절해서 가줄 겁니다. 완벽주의 반드시 버리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법원직 시험은 오물을 잔뜩 묻힌 채 노숙자처럼 걸어가는 신사라 그랬어요. 한 번만 씻으면 좋겠어요. 한 번만 씻고 가고 싶어요. 안 돼요. 계속 더럽지만 가야 돼요. 가기 싫어요. 너무 더러워서. 그냥 가야 돼요. 계속 걸어가야 됩니다. 계속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정돈은 안 되고 민법만 하면 정리정돈 되죠. 여러분 같은 머리에 여러분 같은 엘리트가 왜 정리정돈이 안 되고 민법을 극복 못 하겠어요. 민법 좀만 알면 형법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민속 좀 하려고 그러면 헌법이 들어와요. 다 망가집니다. 근데 그 와중에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내년 6월, 7월까지 가서 오물을 잔뜩 묻혔죠? 더럽죠? 정리도 안 됐죠? 막 죽을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나 과감하게 뛰어야 돼요. 그럼 붙습니다. 어설프게 풀었지만 붙습니다. 그게 시험이에요. 완벽하게 알아야 붙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버리세요. 완벽주의 성향. 정답은 버리셔야 됩니다. 네. 이건 제가 문태환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거기 이게 예비 질문에 있는데 네. 이순환부터 공부를 시작해도 되는지, 그다음에 인강으로 들을 때 하루에 한 과목씩 하는 게 좋은지, 2-3일 동안 한 과목을 몰아서 하는 게 좋은지. 그거 아까 대답하지 않았었나요? 했나요? 정리해 주시죠. 어디죠? 3번. 아, 3번. 7월 이수람부터 공부를 시작해도 당연히 괜찮죠?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인강으로 수업을 듣는데 한 과목씩 몰아서 듣는 거 같아요. 아니 그냥 이게 참 좋아요. 여러분도 좋으니까 이거를 느끼고 물어본 걸 거 아니야. 근데 좋은데 할 수 없어요. 그렇죠? 학원 스케줄에 맞춰야 돼. 그게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수험 생활을 긴 시간을 이렇게 이끌어가기 위한 안전장치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몰아듣는다거나 뭐 효율성만을 추구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죠? 좀 불편해도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아마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코로나 같은 게 또 폭발한단 말이야. 그렇게 돼 있었을 경우에는 이 인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렉 같은 게 걸릴 수도 있고 이게 시간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맞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학원 강의에 맞춰서 함께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2-3일에 몰빵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조심하라라고 조언을 드립니다. 예, 저 시간상 실시간 Q&A라고 해서 채팅창에 앞에 답변 못했던 거 그 선생님, 형소 선생님부터 이렇게 쭉 넘기면서 형소나 또 이런 것들 답변을 좀 해주세요. 왜냐면 네네 제가 보고 네. 약간 시간 차이가 있으니까 제가 보고. 시차가 있어서 앞부분에도 답변 못했던 형소나 또 영어 이제 각자 마이크 들고 보이는 대로 답변을 좀 민소가 됐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프림팀이 사랑이 넘치진 않습니다. 이거 목소리 저는 아까 오해요. 드라마 로스쿨 봤냐고 돼 있던데 죄송한데 아직 못 봤습니다. 예, 근데 아까 재밌나요? 아까 근데 로스쿨에서 그렇게 강의를 다 못 듣는가 보죠. 근데 저도 로스쿨을 많이 알지만 저도 지금 변호사 시험 강의를 하고 있지만
법대하고 뭐 교수님들이 사실 예전하고 뭐 다 거의 비슷한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옛날 분들은 조금 강의를 다 못 나가신 분도 있고, 근데 요즘 젊으신 분들은 뭐 좀 강의를 이제 다 하려고 노력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 일단 못 봤어요. 이 어디 하는 거죠? 드라마로 네. 드라마가 있어요? 자, 이건 꼭 내가 물어봐야 예, 되는데 예, 그 예, 예. 민법하고 민소법을 다른 선생님을 들었던 분들도 이순환 때부터 황건 선생님이랑 김 선생님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마이크 좀 잘 아. 들어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 수업을 딱 갈아타기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아, 그럼 가능합니다. 예, 뭐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뭐 오세요. 예, 아니,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본인들이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내가 대신 얘기하고자는 네. 뭐냐면 예, 예.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황보 선생님은 예전에 내가 공부할 때도 강의를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명성이 대단했던 게 뭐냐면 기출문제 풀이라든가 문제풀이의 스킬, 두 문자 이런 걸 통해서 심지어는 기본 강의를 뭐 물론 잘 하시지만 이 문제풀이 강의를 반드시 들어야 한다. 그래서 다른 학원 수업을 듣던 애들이 이쪽으로 넘어온 애들이 굉장히 많았어. 좀 돌고 돌다가. 그래서 김치환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특히 민법 같은 경우에는 컴팩트하게 수험에 적합하게 해준 사람이 황보였다. 물론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다른 학원에서 뭐 누가 유명하다 이런 얘기 다 알 거 아니야. 하지만 기출문제 풀이 강의할 때는 이 적합한 민법 강사가 있다. 민소법 강사가 있다. 물론 헌법은 두말 날 나위 없고 그치? 그래서 뭐 옮겨 타는 거에 대해서 전혀 주저할 필요 없다라고 선생님들이 얘기하기 좀 그럴 테니까 제가 대신 얘기했습니다. 보이는 거 질문 드리면 선생님, 영어 인강. 영린이 강의가 뭔가요? 영린이 강의. 아, 네. 영린이 강의가 영어 베이스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만든 강의이거든요. 네. 근데 영어 관련해서 질문이 조금 많이 있어서 일단 그거 제가 좀 답 먼저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상반기 영어 공부 시간과 하반기 영어 공부 시간 답변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상반기에 영어를 좀 많이 투자를 하시고, 하반기에는 실력 유지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상대적인 나의 이제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바케라고 하죠. 이기 때문에, 내가 목표한 점수가 있다면 그 점수를 내가 초반에 잡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하반기에는 제가 산문 발라버리기라는 거를 이제 준비를 해뒀는데, 그거를 그냥 꾸준히 들으시면서 성적을 유지하자라는 걸로, 그러니까 유지로 여러분이 하반기에는 가져가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영린이 강의가 있던데 영린이부터 듣고 기본 강의를 들어야 하는지, 영린이 강의보다 일단 기초를 먼저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래서 기초 하나로 끝내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기초 강의를 먼저 한번 들어보시고, 만약에 쫓아갈 힘이 너무 부족하다, 너무 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제 영린이 듣고, 그 다음에 기초로 이제 넘어가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저 국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국사는 꼭 우리 최희 선생님 강의 들으셔야 됩니다. 법원직을 준비하신다면 들으셔야 되고, 근데 헌법은 안 그렇습니다. 헌법은 우리 검찰이나 국가직 준비하시는 분들도 우리 문태환 선생님 강의가 커버가 됩니다. 커버가 최고의 강사시니까 갈아탈 수 있다. 갈아탈 수 있다. 국사는 법원직이 일반행정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헌법은 일반행정이 법원직을 들어도 됩니다. 오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민법하고 민소는 갈아타기가 됩니다. 형소는 갈아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드시다가 다른 데로 갈아타면 안 됩니다. 그걸 좀 미리 말씀을 드려요. 지금 두 개 질문이 들어왔는데 한국사는 국가적 기출을 안 풀어도 괜찮을지 물으셨는데 일단 기출 문제는 지금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국사는 나중에 그 기출 문제를 풀 때 일단 여러 번 자신감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심화 강의까지 들으신 다음에 그러니까 심화 강의의 그 목표가 그러니까 이순환 때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풀 때 뭐 국가직이든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그 기출 문제 완전히 다 한 6개월 동안 바꾸고 있는데 주로 이제 법원직 위주예요. 그러니까 법원직 위주로 이제 기출 문제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국가직 9급이나 뭐 지방직 9급 같은 거 다 집어넣고 이제 7급이나 경찰, 뭐 경감부 이런 거 다 뺐어요. 빼고 이제 딱 법원직하고 일행직 대비인데 그 기출 문제를 들어가서 문제를 푸실 때 여러분이 그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심화 강의를 들으시면서 좀 암기가 되시면은 그 기출 강의에서 한 10문제에서 한 8문제, 한 80점 정도를 이제 스스로가 풀 수 있게 그걸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지금 풀지 마시고 아마 이제 기출 3사 들어가실 때 이제 심화 강의가 시작되시면은 기출 아마 혼자서도 풀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만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풀지 마시고 네, 지금은 제가 드리는 도시락 자료 그런 것들을 열심히들 푸시면 되겠고 근데 복습할 때는 개인 복습 대신에 인강을 배속으로 한 번씩 들어도 될까요? 근데 그러니까 수업 전체가 좀 이해가 안 될 때는
또 인강을 듣는 거 좋지만은 항상 따로 복습하지 마세요. 복습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수업 때, 그러니까 우리 법원직은 제가 일행직은 복습을 꼭 하라고 하는데 법원직은 수업 때 좀 열심히 들으시면 돼요. 열심히 들으시고 수업 때 내용이 좀 암기가 되시면은 그 제가 드리는 그 OX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푸시면서 한 20분 정도만 매일매일 푸는 거여서 제가 아까 계속 보니까 학생들이 뭐 이해하고 암기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중학교 때 그 중3에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갈 때 그 암기했던 방법이 있어요. 이거 잠깐 소개시켜 드리면은 저 영어 선생님이 그때 선생님이 이제 그 했던 방법인데 7번의 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요. 그러니까 저희 딱 칠수하고 맞는 것 같은데 영어 단어를 외울 때 일주일 동안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날 만약에 100개를 외웠으면은 둘째 날은 그 전날 외운 100개에다가 다시 100개를 추가시키고 세 번째 날에는 200개에다가 다시 100개를 추가시켜서 일주일 동안 그 첫날 외웠던 100개 반복이 돼요. 그럼 그게 죽을 때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암기가. 근데 그건 거짓말 같아. 다 까먹었어요, 제가. 근데 그게 중학교 때 했던 건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국사도 제가 그 도시학절을 드린 이유가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이지만은 그 수업 때 나왔던 내용을 월, 화, 수, 목, 금, 토에서 7번 정도를 매일 같은 문제예요. 문제는 달라지는데 같은 주제를 일주일 동안 반복을 하면은 그 시간은 줄이면서 계속해서 암기의 효율을 높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법과목 계속 그거예요. 그러니까 법과목에다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라고. 그러니까 합격이 목표니까는 그렇게 해서 한 7번 정도를 반복을 하는 거 또 괜찮지 않을까 국사는. 그래서 복습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강보다는 그걸 추천합니다. 예. 네, 원래는 이제 실시간 채팅방 보면서 이제 Q&A를 해야 되는데 마침 요게 온오프 같이 설명을 열다 보니까 우리 실강 실 참여해서 수강생이 와 계세요. 그래서 그 질문을 좀 받아서 저희가 바로바로 짧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럴 때 그냥 주시면 할 없죠. 것 같은데. 그냥 마이크를 들으시면 할 것 같아요. 편하게 우리 이제 끝나고 나면 오신 분들은 다 상담해 드릴 거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 질문일 것 같다라고 하는 거를 주시면 다른 학생들한테도 되게 도움이 되니까요. 기탄 없이 질문해 주세요. 예, 역시나 우리가 법원직스럽죠? 법원직은 좀 쑥스러움 많이 타면서 약간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강생들의 질문이 없으니까 여기 아까 민법 같은 경우는 민법 먼저 해야 되냐 민소 먼저 해야 되는데 당연히 실체법 조금 먼저 하고 절차법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민법 먼저 시간적인 어떤 걸 자기가 조절할 수 있다면 민법 먼저 들어가는 걸 추천합니다. 그다음에 역시나 형법도 비슷하게 그렇게 갔었죠. 그다음에 또 선생님이 질문. 내년에 합격하려면 현실적으로 얼마나 민소법 공부해야 될까요? 뭐 많이 하면 좋겠죠. 많이 하면 좋죠. 그건 뭐 당연한 건데 일단 우리 강의 이게 순환이 있잖아요. 그 부분만 잘 따라오면 됩니다. 비법대생이라도 그 부분만 할 땐 잘 따라오면 이게 7번 보는 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정도만 공부해주면 충분하다. 제가 잘만 따라와 준다면 90점 이상은 보장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답변들, 예, 실체법 먼저, 그러니까 형법 먼저 하고 그다음에 형소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고, 또 다른 질문들 좀 이렇게 넘기면서 필요한 질문들이 있나 선생님들한테 지금 조금 더 올려주세요. 10초의 간격이 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간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이 과목별 이순환 교재가 궁금하다는데 강의 계획서가 다 공개가 될 겁니다. 그 다음 카페는 법검 단계 강사 관리반에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법검 단계 홈페이지에도 당연히 각 선생님들의 기출 문제집이 새로 나올 거고 새로 나오지 않는다면 작년판에다가 추록이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거니까 그 강의 계획서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인강생들은 학원에 가게 되면 상담이 가능한가요? 라고 했는데 상담을 가능한 인강생도 실강체처럼 저희가 오신다면 마주 대면 접촉해서 한다면 잘 해드리려고 스프링반을 결성을 해서 원년의 해로 삼고 있으니까 오시면 당연히 상담이 가능하죠. 그래서 미리 좀 쪽지를 카페를 통해서 쪽지를 주신다던가 원하는 선생님들이 있을 거예요. 뭐 문태환 선생님이라던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질문이 있어서 잠깐 보면 자, 학원 스케줄대로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복습까지 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다음 날로 미루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다음 날은 다음 날의 스케줄로 하는 게 나을까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못 나간 부분은 버리고 다음 순환 때 메꿔질 겁니다. 거기에 매몰되면 진도를 못 나가요. 그래서 시험에 가기 위해서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제 생각 똑같아요. 예. 내가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했을 거야. 이 법학이라는 게 우리가 순환이 많잖아요. 자, 한 단계를 꼭 클리어 해야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야. 그죠? 그러면 못한 부분은 어떤데? 표시를 해놓으면 돼요. 표시를 해놓고 다음 날은 다음 난이도를 맞춰야 돼. 그래야지 가장 중요한,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야. 전날 못한 거 죽은 자식 뭐 불알만지듯이 계속 붙잡고 들어줘. 그럼 내일 또 밀리지. 그 다음날에 3일 연장 밀리지. 더럽게 막 밀린단 말이야. 그러면 아이씨 때려쳐 이씨.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매일매일이 포맷이 돼서 새롭게 시작한다고 생각했대. 선생님 그럼 빵꾸난 거 계속 빵꾸나는 거 아닌가요? 선생님 말씀하셨잖아. 다음 순환이 있단 말이에요. 네, 다음 순환 때 빗금이 또 쳐져요. 설사 그 빗금이 안 쳐져도 붙어요. 거기서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이게 양가적 감정이고 상반된 건데 수험생한테는 정말 필요합니다. 긴장 속의 여유, 그렇죠? 긴장스러우면서도 여유롭고 촘촘하게 하면서도 거시적이면서도 미시적으로 이걸 줄타기를 잘해야 합격을 해요. 그게 밸런스예요. 그래서 그거를 스케줄에 맞춰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네, 영어 아까 72점 있으시다 했었는데 72점일 경우는 이순환부터 함께 하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영어 시간이 부족해서 법원직 여거의 시간의 압박을 이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자, 여러분, 저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법과목 풀고 나면은 시간을 나는 이제 처음에 영어를 30분, 40분 둬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주어지는 시간이 15분에서 20분밖에 되지 않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 15분에서 20분 동안 나에게 주어진 25개의 문제를 일단 풀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형에 있어서 막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하나 문제당 내가 어느 정도 시간 걸리는지 여러분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못 푸는 건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풀 수 있는 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다 풀려고 하지 말아야 되고 포기를 해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풀 수 있는 거에 최선을 다해서 푼다라고 생각하셔서 그 푼 문제를 다 맞춘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겁니다. 알겠죠? 조금 더 받아도 되나요? 아니면 뭐 진도 마무리. 예. 저희 이제 그래도 법검 단기를 이제 처음에 만들 때 제가 초창기 멤버예요. 근데 이렇게 무슨 회견처럼 나와가지고 해가지고 좀 법검 단기가 잘 해보려고 하는 마음 같은 게 많이 저는 읽혀졌어요. 강사로서. 근데 여러분한테 조금 더 학원이 신경을 쓰고 열심히 해야 될 거고, 그다음 질적인 컨텐츠는 결국 강사입니다. 그렇죠? 물적인 것보다 인적인 게 되게 중요한데 저희 강사들이 열정 충만하게 잘 해나가고 있고 지금 1순환을 마무리하고 2순환을 가려고 해요. 그래서 각 선생님들의 어떤 학생들한테 요구하는 반대급부나 요구사항이나 있을 건데 각 선생님들 얘기 듣고 저희가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앉은 순서대로 할게요. 선생님부터 마무리 인사. 예, 아무튼 열심히들 하시고요. 인강 들으신 분들도 가끔 학원에 오셔서 우리 문태환 선생님이나 여러분들하고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열려 있으니까 상담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네. 아마 많이 막연하죠, 여러분. 네, 두려움함이 되게 크실 건데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이 여러분 옆에서 1부터 10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촘촘하게 다 잘 알려주실 거니까 저희 믿고 함께 달리면 분명 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화이팅! 그래요.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자주 이런 시간이 있었으면 힘들겠지만 어쩔 수 없죠. 우리는 이 설명을 너무 많이 한다는 그러한 장점 아닌 단점이 있어요. 뭔 소리야? 아무튼 여러분 너무 반가웠고요. 사랑해요, 여러분. 곽지영 쌤.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저도 오늘 처음 이제 이 팀에 들어와서 이제 강의가 됐는데 너무 좋은 선생님들하고 같이 팀이 돼가지고 너무 저도 행복하고요. 우리 학생들하고도 내년도에 7월 달에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선생님 항상 그러죠. 지금 민법에서 쌍무예요. 서로 이행상의 결연성을 갖고 있고 선생님들이 해야 될 급부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해야 될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법원직이라고 하는 가장 어려운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공무원 중에서 가장 엘리트 직렬이고, 그러기 위해선 반대급부는 우리가 8시간 수업에 저녁 4시간 해서 선생님 항상 얘기하는 하루 12시간, 그리고 절대 아직 공무원 아니고 공무원이 되려는 자기 때문에 토요일은 평일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12시간씩 6일 동안 달리셔서 그럼 물리적 시간 70시간이 나와요. 그런 유치하게 왜 공부하느냐? 아니요. 그렇게 해야만 붙는 시험이 이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양을 투자해야 돼요. 70시간을 완성할 수 있는 자신감과 나 자신이 그렇게 나갈 수 있다. 선생님들을 믿고 뚜벅뚜벅 오염된 채 막 걸어가고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는 사람만 법원직을 선택하길 바라고, 자기 결정, 자기 책임입니다. 자기가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급부를 이행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인생 낭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타담한 장작은 어딜 가도 타담한다고 선생님이 얘기하죠. 요번엔 반드시 모두 다 태워서 반드시 한 번의 시험으로 내년 7월에 합격하시기를 우리 강사진 모두 그리고 법검 단계 모두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강의로 그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뭐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